자, 여러분 오늘은 주제 2 3.1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그 해외 독립운동 하면서 미주 지역을 빼먹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간도, 연해주, 상하이까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미주를 안 했어요. 그래서 미주는 교과서를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주제 2 3.1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1운동의 연도 1919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연도를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연도들은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교양선에서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1919 3.1운동이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올드한 선생님들은 또 이런 거를 아이고 3.1운동이라고 하기도 하셨어요. 아이고 나라가 망해서 슬프네 3.1운동. 자, 어쨌든 3.1운동을 보시면 1910년대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1차 대전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일단 1차 대전의 원인은 뭐냐면 1차 대전의 성격 자체가 식민지 쟁탈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각 열강들은, 서구의 열강들은,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서구라는 말 한번 좀 설명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서구는 사실 뭐의 줄임말이냐면 서양, 구라파 또는 구미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면 서양은 여러분 알죠? 동양, 서양. 그래서 아시아, 유럽 이렇게 대충 나누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구라파나 구미, 요 구미라는 말은 뒤에 또 나오니까 선생님이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구라파가 뭐냐면 자, 유럽을 우리가 한자로 쓰면 어떻게 할까요? 럽이라는 한자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한자의 음을 빌려서 표시하는 걸 음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음차에서 구라파라고 쓰거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유럽파, 유라파, 구라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좀 이제 한자로 발음할 수 있는 발음을 만들어서 이 음을 따갖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럽은 구라파라고 하고 스페인 얘네는 서바나, 그 다음에 러시아 얘네들은 뭐 노서와,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건 불란서,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홀란드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 네덜란드를. 그래서 요거를 음차해서 화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서구라고 하면 이 구라파란 말. 그래서 우리가 서구 열강이라고 할 때 서양,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구미라고 했잖아요. 구는 구라파고 미는 미국이겠죠. 그래서 서구 열강 하면 서양의 여러 강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거야. 요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인 거죠. 이 서구 열강들이 산업혁명을 거치고 나서 자기네들은 지금 공장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원료의 생산지를 찾고 또 내가 만든 상품을 판매할 판매 시장을 찾으면서 뭐를 개척해 나갔어요. 식민지들을 개척해 나가는 와중에서 전 지구의 식민지를 자기들끼리 야금야금 먹다가 결국에 충돌이 나는 거야. 그래서 벌어진 게 세계 1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1차 대전에 패전국들은 식민지를 잃게 되고 승전국들은 식민지를 여전히 유지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전쟁을 정산할 필요가 있어요. 전쟁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잖아. 그러면은 패배한 애가 물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산을 하기 위해서 원래 강화 조약을 맺어요. 강화라는 건 이제 평화를 맺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무슨 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런 식으로 1대1로 싸우면 그냥 강화 조약을 맺으면 돼. 근데 1차 대전은 다대다로 싸운 거잖아. 그래서 강화 조약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 회의를 열어요. 회의. 왜? 다대다니까. 그래서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윌슨이 각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이 식민지의 피지배 민족들, 서구 열강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던 그 민족들한테 너희도 이제 너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세요. 왜? 너를 식민지 삼았던 애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너네는 이제 알아서 독립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에게? 1차 대전에서 패전한 패전국 식민지에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일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즉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이 말만 딱 따서 보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볼 때 우리도 그럼 이제 독립을 준비해도 되나? 라고 착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레닌입니다. 자, 레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러시아는 원래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 황제를 몰아내고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가 그런 사회주의자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합,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소련이라는 우리 세계사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 사람이 레닌이에요. 이 레닌이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사회주의의 물결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 여기 잠깐만 다시 보세요. 우리가 식민지 있잖아요. 이 식민지를 쟁탈하고 식민지를 내가 확보하고 하는 그 이념을 제국주의라고 하죠. 제국주의는 산업혁명을 이룬 국가가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면서 그 식민지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자국의 자본주의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식민지를 수탈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자국을 제국화 만드는 어떤 자본주의 제국화 만드는 그런 이념을 제국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는 결국에 뭐냐면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이념이죠. 지주와 자본가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그런 이념이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랑 대비되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지.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누구? 농민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념이지.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랑 대립하는 관계잖아. 그래서 결국에 제국주의와 사회주의도 대립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차 대전 이후에 레닌, 즉 소련의 탄생,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은 제국주의랑 맞서는 거대한 하나의 어떤 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한테 제국주의 일본의 피해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회주의가 제국주의랑 싸우네. 그럼 일본 제국주의랑도 대비되는 것이네. 그럼 얘는 우리 편이네. 적은 내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레닌의 사회주의를 이 피식민지, 피지배 민족들을 레닌이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회주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회주의자예요 라고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금 약간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우리가 식민지 시절의 사회주의는 일본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한 가지 방편이었어요. 따라서 이 시기에 사회주의 운동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레닌의 어떤 그 지원 발언이 우리 민족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파리 강화회의와 이후에 레닌의 발언 이런 것들이 다 3.1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19년 2월에 8일에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이 있고요.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이 종로에서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을 하고,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파고다 공원, 지금의 탑골 공원이죠. 거기서 시위들을 이렇게 확산하면서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전국적 전민족적 항일 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은 국민이 주권이라고 하는 공화주의 인식을 공유하면서, 인식을 공유라고 쓸게요. 공유하면서 또 퍼져나갔죠. 왜? 이 이전에 이미 뭐 신한청년당의 어떤 대동단결 선언 그런 것도 있고, 또 파리 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당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한 거 교과서에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공화주의 인식이 이미 모두에 공유돼 있어. 그러니까 내 나라, 우리 국민이 주권인 나라 우리가 되찾자 이런 운동이니까 공화주의 인식도 공유하게 됐고, 이전에는 이런 운동의 주체가 아니었던 농민, 노동자, 학생, 여성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떤 주체로서 이제 이런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올라서게 됐고, 뭐 대표적인 게 유관순이겠죠. 자, 일본도 이제 너무 강압적인 무단 통치가 이런 반발을 불러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동아시아의 다른 피지배 민족들한테, 다른 식민지 민족들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 운동을 좀 이끌어줄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구심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3.1 운동이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제인 임시정부 수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